이영수의 IT의 신시간입니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박빙일 거라고 했더니 언론의 전망과는 달리 트럼프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상원도 공화당이 과반을 획득했고 우려했던 레드 수입이 펼쳐졌는데요. 대표님은 그동안 미국 테크 주식을 국내 테크보다 긍정적으로 봐오셨는데 이 새롭게 도래한 트럼프 2.0 시대에선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간밤에 미국 장이 저렇게 오르는 건 봐도 알 수 있는데, 일단 25%에 달하는 이제 법인세를 19%로 6%포인트를 인하한다고 하죠. 그러면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대부분 빅테크, 테크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그러면 보통 미국 테크가 오르면 국내 테크도 이렇게 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데, 어제 시장을 보면 이제 국내 테크 포함해서 이제 대만 이런 쪽은 이제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이제 어떤 동맹국들을 괴롭히는, 사실 이제 자유무역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 같은 나라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장벽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가장 열심히 호응해서 투자했던 나라가 이제 우리 두 나라죠. TSMC하고 이제 삼성 같은 회사들인데, 이제 칩스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녹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테크의 우위는 더욱 도드라질 거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이 시간에 대표님께서 테슬라를 트럼프 수혜주로 관심 가져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테슬라 간밤 미국장에서 14%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테슬라 주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이제 보통 테슬라가 오르면 전기차가 오르는 거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리비안이나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차가 오른 게 아니라 테슬라가 오른 거고요. 테슬라가 오른 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오른 거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1등 공신이 사실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관급 자리를 지금 약속을 받았죠. 국가효율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됩니다.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들은 AI, 그리고 레벨 3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 산업이 뭔가 팍 뻗어가려면 결국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그런 쪽에서 일론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사실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도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결국 AI가 되면 이 스타링크 같은 6G 통신들도 이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데, 그런 쪽도 굉장히 유심히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선거는 빅테크들이 민주당 지지에서 트럼프 지지로 옮겨가는 묘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걸까요, 대표님? 보통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라 그러면 헐리우드,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이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보통 굴뚝 산업이라고 하죠. 석유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부분 이제 그쪽 정치 자금을 투입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빅테크들,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빅테크들이 약간 트럼프 쪽으로 줄을 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었고,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7,500만 달러를 사실 이번 선거 자금을 댔거든요. 우리나라 돈은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사실 그거 이상 뽑아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AI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빅테크들이 어떻게 보면 허들이 되는 게 결국 그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AI라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술이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성도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검증을 요구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심지어 이거를 이제 국방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사실 이제 살인 머신을, 살인 AI를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그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주목해볼 종목, 미국장의 종목까지 또 알아봤고요. 이제 국내 영향도 살펴봐야겠죠. 국내 반도체주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애석하게도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녹여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한 비중이 지난달 기준 23%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수출하는 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관세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우방국들한테 10%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한테는 60%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이 60% 관세 맞으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중간재를 우리나라가 중국 쪽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좀 이 악재를 녹여낼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뭐 이번 그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로 TSMC나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결국은 기술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또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TSMC하고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번 뭐 조정 시 분할 매수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환율이 1,400원대가 됐는데 앞으로 수출은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 보통 그 환율이 급등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보면 주가도 별로 재미없고 별로 시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환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런 관세 같은 것들을 글로벌 무역을 좀 축소시키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수혜보다는 이제 그 악재가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출의 하방 압력이 좀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우리 23% 비중, 그리고 자동차가 10% 정도 비중,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일반 기계 쪽은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전력 인프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여기도 또 뭐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빅테크 흐름을 예측해 봤는데요.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테슬라,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지 파헤쳐 봤고, 미국장에서 주목해 볼 종목, 또 국내 반도체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해 보시면 투자에 도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전략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수의 IT의 시간이었습니다.